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은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세계 측정의 날이네요. 그리고 세계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측정의 날. 이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잰 1m와 우리가 잰 1m가 다르다. 중국에서 잰 1kg과 일본에서 잰 1kg이 우리와 다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금을 속이고 옛날에는 이제 뭐 눈금을 속이고 그러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눈금을 속인다는 건 사기를 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만큼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 뭐 이제 뭐 단위 길이라든가 단위 중량 같은 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어딜 가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측량한다는 것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그 1875년에 이제 오늘이죠. 미터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여러 그 나라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에, 질량과 길이,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시간 이걸 이제 묶어갖고 MKS 단위니 CGS 단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CGS는 이제 센티미터, 그다음에 이제 그램, 그다음에 세컨드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쓰든 간에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이 나라에서 잰 거하고 저 나라에서 잰 거. 그리고 남자가 잰 거하고 여자가 잰 거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뭐 10년 전에 잰 거하고 지금 잰 거하고 다르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정말 그 심각한 문제를 갖다 이제 유발을 이제 시킵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이제 1875년에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자각을 하고서 미터 협약이라는 걸 이제 맺는데, 그죠? 1875년 우리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좀 이제 살펴보니까 운양호 사건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항을 이제 뭐 자꾸 강요하고 할 때니까 이제 그 측량을 미끼로 해갖고 그걸 빌미로 해갖고 이제 그 운양호라는 배가 이제 그 강화도 이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티격태격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뭐 어찌됐든 그 이제 조선이 이제 그때 강화도 이제 그 조약을 맺습니다. 그냥 불평등한 이제 조약이었죠. 물론 이것도 요 당시가 그러니까 무슨 뭐 신미양요도 있었고, 그다음 병인양요도 있었고, 다 이제 고무력입니다. 이제 뭐 몇 년대 이모군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조선이 엄청난 500년 동안의 그 모순을 갖고서 부딪히는 외세하고 사이에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갈팡거리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본은 이때 당시에 이제 명치 유신을 이제 진행을 해갖고 이제 명치 8년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은 벌써 이제 근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에,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오히려 근대화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을 뭐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이제 처형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어떤 그 역사의 악순환을 갖다 이제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미터 협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세계 측량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세계인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외국인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죠. 물론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법도 이제 있지만 어찌됐든 제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인종과 피부와 혈통과 뭐 하여튼 그런 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들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우리가 그들을 처우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법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제한 외국인 기본법인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문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민법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난민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학위 논문을 이제 다문화 쪽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물론 이제 이질적인 요소와 잘 그 조화를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당하거나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이질적인 그 존재들의 어떤 이제 어, 집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이제 썼던 바가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이질적인 게 들어와서 집단화가 돼서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리티인데 집단화가 되다 보면 이게 마이너리티를 벗어나서 이제 역량이 강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한 부분으로 작동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조그만 그 지역 사회 내에서는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살던 우리 그 일반 주민들이 거꾸로 이제 차별을 받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그 이제 일이 일어나죠. 최근에 보면은 난민이 이제 막 그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뭐 물밀듯이는 아니지만 이게 종종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 문제가 또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단화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을 가면은 특정 그 어떤 그 인종이라든가 특정 그 어떤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제 조폭이 뭐 활개를 친다든가 뭐 인제 이런 그 이제 부작용이 인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어 글쎄요. 독일의 전 메르켈 총리도 인제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인제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 뭔가 그 이제 똘레랑스라고 해서 인제 그 이제 얼마만큼 그 수용하고 이제 그 관용을 베푸느냐 인제 이런 문제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프랑스도 약간 뭔가 이질적인 문제들이 커져가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어 뭐 거리에서 뭐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프랑스 사회에 이제 내포되고 있어요. 특히 인제 프랑스를 볼 때 뭐 분명히 이제 흑인인데 프랑스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그만큼 거기에 인제 이질적인 요소들이 커졌다는 얘기죠. 물론 이질적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인제 그 사회가 좀 갈등을 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인제 뭐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다문화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인제 이 다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거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 세계인의 세계화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 쭉 꾸려오고 끌고 오던 그 이제 기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작동이 오작동이 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인의 날도 바라봐야 될 거고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난민 정책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측정의 날 그리고 세계인의 날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계측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계측의 날 혹은 측정의 날이네요. 세계 계측의 날 월드 메트로로지 데이는 5월 20일 국제 단위계를 기념하는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국제 단위계라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는 1미터하고 미국에서 재는 1미터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우리는 한자, 두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뭐 1피트, 2피트 뭐 인제 서로 아 길이를 재는 그 단위도 달랐고 그 단위 이 길이의 그야말로 그 길이 그걸 미터로 다 환산해 봤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1피트는 한 30 센티인가요? 한자는 한자가 얼마나 되겠나. 하여튼 그걸 이제 통일한 그 단계가 국제 단계죠. 그런 것들이 통일된 날이 인제 5월 20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는 1875년 미터 협약에 서명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터 협약을 서명한 날이 5월 20 일이네요. 미터 협약 Treaty of the Metal. 음. 자 계측이란 측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즉 measurement 뭐 계측도 measurement고 측정도 measurement죠. 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잰다는 얘기예요. 뭐 가로, 세로, 높이 얼마 아니면 뭐 이게 무게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세계 계측의 날 프로젝트는 현재 BIPM과 OIML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PM은 국제 도량 연구이 되겠습니다.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 and Measures. 그건 영어고 BIPM은 그 뒤에 보면 Bureau International 그 Weight Measure 이건 불어 같습니다. 불어. 이 불어의 약자가 BIPM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OIML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니까 아주 합법적인 그 메트롤로지 계측의 국제기구. 저걸 정식 명칭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조사 못 했는데 어찌 됐든
그 뭔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계층, 그걸 위한 그 국제기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IML은 그 뒤에 이 이태리치로 쓴 거 있죠. 오가니사숑 인터내셔널 드 메트롤로지, 이게 뭐 불어 같은데 제가 불어를 잘 못 읽겠네요. 하여튼 줄여서 그거 OIM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기구가 공동으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세계 개측의 날 프로젝트를 2019년에 개측의 날은 2018년에 결정된 국제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발효하는 날이며 그중 킬로그램의 국제 프로토타입을 프랑크 상수에 기반해서 재정의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매년 그 전해에 변경된 것이 그러니까 그 발효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결정된 해 다음 해에 이제 5월 20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특히 2019년 계측은 2018년에 이제 뭐가 변경이 되느냐 하면은 킬로그램의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떤 그 기준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 1, 아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가로, 세로, 뭐, 10cm 정도 되는, 그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100cm라고 할까요? 1m? 그건 너무 큰 것 같고. 하여튼,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인 정육면체에 들어가는 물의 무게를 우리가 1kg으로 하자. 뭐,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이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상수니까, 상수, 콘스탄트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그 프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1kg을 어떻게 정의하자라고 이제 2018년에 이제 정의를 한 거고, 그게 2019년 5월 20일이 돼서 그게 이제 발효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발효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뭐 프랑크 상수를 또 설명하자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변경되는 어떤 규칙의 기준, 그게 이제 결정됐으면 그 다음 해 5월 20일 날부터 변경된 내용이 발효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1875년에 미터 협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터 협약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터 협약, 프랑스어로 꼼벤션이라고 읽나요? 꼼벤션 두 메터스, R을 발음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메터 협약인데, 이 메터 협약은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만 제국,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모여서 맺은 협약이다. 우리나라 없네요.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시대.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국제 감각이 없어서 저런 데 갈 입장도 이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갖다 이제 협약을 맺었네요. 이 협약은 도량형 총회 CGPM의 권한과 국제도량위원회 CIPM의 감독하에 정부 간 기구인 국제도량형국 앞에 그 원어가 설명이 됐죠. 국제도량형국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국제 계측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갖고 그걸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고 조율을 하는 일을 이제 국제도량 형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터 협약은 회원국이 측정 단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구적인 조직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BIPM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IPM은 세 기관을 갖는데 BIPM 밑에도 또 다른 조직이 있네요. 도량형에 관한 총회를 하는 그 기관이 있네요. 모든 최약국의 대표로 구성된 BIPM 본회의 기관, 그 총회가 있죠. 뭐, 모든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등록된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가 있어요. 근데 BIPM에도 그 총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하부에 또 국제도량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위원회는 이제 전문가가 포함이 돼야 될 거예요. 18개 회원국이 지명입니다. 계측학자 18명으로 구성된 지도 및 감독기관. 회원국이 한 명씩 지명을 할 거네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그 대표로 거기다 파견할게. 그 사람하고 모든 얘기를 해. 우리나라 쪽 의견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각 18개국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 나라는 계측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뛰어난 계측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학자를 보내겠죠.
뭐 공무원을 보내든지.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총회화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이 있네요. 약 7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BIPM의 공식 회의를 주최하는 프랑스 세인트 클라우드에 있는 BIPM의 본부 또는 사무국. 그렇죠. 뭐 요렇게 총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뭐 도량 형국도 있는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 7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제 저 사무국 본부를 어디다 두려면은 뭐 어 어느 건물 어느 도시 어느 건물에다가 인제 사무실을 두려면은 건물주하고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아직은 인제 하는 일이 많죠.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또 위원회하고 총회를 인제 주최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 직원들이 이제 일하는 것이 바로 그 본부 또는 사무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미터 협약은 질량과 길이 단위만을 다루었습니다. 1921년 CGPM의 제6 차 회의에서 협약은 물리학의 다른 분야로 범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량과 길이만을 이제 다루었는데 질량과 길이 이외의 다른 분야로도 범위가 수정이 됐다는 얘기죠. 뭐 이런 부피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시간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추가가 돼 갖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CGPM이 제11차 회의에서 단위 체계를 국제 단위 체계로 명명을 해요. SIU 줄여서 SI라고 해요.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 원래 미터 협약은 국가만이 BIPM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으로 나라만 가나 뭐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의 뭐 어느 학자 누구 이게는 안 되고 회원국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1999년 CPPM은 이 회원국 및 경제단체가 국립계측기관 NMI를 통해 BIPM의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아 이 약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긴 한데 그러나 뭐 그런 약자에 관계없이 이 미터 협약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어 비회원국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어떤 나라의 기관도 있을 거고 꼭 인제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인제 그런 단체나 비회원국에다가 준회원의 자격을 인제 1999 년에 인제 부여를 했다는 얘기죠. 2020년 1월 13일 현재 CGPM에는 62 명의 회원과 40 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이고 62 명의 회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회원국이 18 개국이라서 인제 18 명으로 됐는데 이게 인제 62 명이 늘었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가입이 돼 있겠죠. 그다음에 40개 협의체가 또 인제 그만큼 밑에 관련된 협의체가 늘어난 거예요. CGPM 회원 자격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를 내듯이 저 진짜 뭐 BIPM 도량 형국을 운영하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갖다가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다른 국제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유엔 회원국이 되면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이제 분담금을 다 지불하죠. 물론 대부분 미국이 지불을 이제 큰 돈을 이제 미국이 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WHO 보건기구 그걸 탈퇴해 버렸잖아요. 돈은 미국이 대부분 내는데 중국은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이 후 사무총장이 자꾸 WHO 사무총장이 자꾸 중국 편을 들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라고 자꾸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물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면 트럼프가 상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국 내 문제는 잘 해결하는지 몰라도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올바랐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인제 그거에 한거해서 자꾸 쓴소리,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하다가 보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음 지금 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하고 같은 부류가 뭐 힐러리 클린턴 부부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오바마 뭐 이런 류의 인간들을 고 서로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미국 대선도 좀 이상했죠.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마치고서 인제 그만둘 수뿐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2024년에 재도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귀추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트럼프가 되면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내라고 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1960 년대에 같이 원조를 받아야지 사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뭐 무역 10대 강국이니 뭐니 그러는데 줄 돈은 줘야죠. 싫어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세계인의 날이라고 했죠. 한국인과 제한외국인이 더불어 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게 결국은 인제 '우리나라의 기념일이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우리나라의 기념일이지만 국제적인 것하고 또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외국인이라고 그랬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적을 취득했거나 귀화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인제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국적을 받았어도 다문화죠. 문화가 다른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한외국인, 다문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행사를 하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제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한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죠. 근데 인제 이 다문화 반대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래 갖고선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 주장은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것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은 제가 한번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0 일로 이날은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예 요즘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죠. 참 그 국회나 뭐 어디서 답변하는 거 보면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번째 볼까요? 2015년 제8회 세계인의 날은 차이를 넘어서 더 가까이. 물론 제한외국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생긴 것도 차이가 있고 말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 더 가까이 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인제 그 행사를 했네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 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 항 볼까요? 국민과 제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 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 주간을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5월 20 일이 세계인의 날이고 그 세계인의 날로부터 7 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한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가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19 조에 그 세계인의 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외국인의 날을 지정을 위한 이민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정해졌고 당시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 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왜냐하면 유사한 날이 유엔이 정한 날이 있으니까 그날 함께 쓰면 좋겠죠. 그런데 5월 21 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부부의 날하고 또 이게 겹치면은 중복이 되니까 5월 20일 하루 땡겨서 오늘로 정한 거예요. 2007년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5월 20 일이 세계인의 날로 공식 지정됨에 지정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다문화, 이민, 난민 어찌 됐든 이것이 무언가 그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도 우리가 따져가면서 저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프랑스 같이 뭐 똘레랑스, 우리의 똘레랑스 응? 이게 굉장히 커 톨러런스죠. 톨러런스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허용치예요. 관용 뭐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 관용의 폭이 커.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프랑스 사회가 곤혹을 치르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철저히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 상당히 좀 무비판적 무차별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 "네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소수기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네네." 하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역량이 강화되면 "네네가 아니라 노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그 주류 사회인 대한민국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날이 된다라면 그때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인제 그 일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이 이민 문제, 난민 문제, 다문화 문제 이거 정말 연구를 깊이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세계 개척의 날과 세계인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김영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